안녕하세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대치동 영어학원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많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대치동 학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벨 테스트의 그 존재 이유가 뭐죠, 선생님?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을 분반하려고 네.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치동에서 대체로 레벨을 나눠서 네. 자신 수준에 맞게 반을 분반해서 수업을 하니까 그거의 척도가 되는 게 레벨 테스트 시험이다. 그리고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면은 이 대치동 근방에서 이런 말이 많이 들려요. 네. 그 학원 시험은 정말 어렵다. 네. 이런 게 많이 들리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어려울까요? 대부분 대치동 학원의 시험은 다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기죽입니다. 네, 네, 기죽이. 기죽이기. 네. 예. 그 기를 죽이면 뭐가 좋을까요? 학원 입장에서. 일단 저는 학부모 네. 입장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시험을 딱 봤는데 시험이 쉬워. 그러면 왠지 자기 아들이나 딸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적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어려워. 그러면은 이 학원을 보내면 이런 문제들 잘 풀까? 그리고 시험이 어렵다는 것은 학원 입학이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딱 시험 성적은 좀 안 나왔지만 입학은 네. 가능합니다 하면은 입학을 해야겠다. 여기는 그 진짜 뛰어난 아이들이 다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상술이죠, 상술. 그렇군요. 그런 것 같네요. 예. 매력적으로 좀 보이게 만든다. 학부모한테. 예. 그리고 레벨 테스트 성적이 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이들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상당수의 경우에는 자기 실제 입지보다 자기에 대해서 약간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꽤 있어요. 네네. 특히나 이제 가정 분위기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그런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이제 수업에 그냥 바로 들어오면은 가르치기가 실은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이야. 나 왔으니까 저희 빨리 수업 대령해.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오는 그렇죠. 친구들은 네. 실은 이제 태도가 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가르치기 힘든데 일단 레벨 테스트에서 약간은 이게 내가 이런 단점이 있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인지하고 오면은 내가 배울 게 있으니까 네. 좀 한번 들어보자 좀 더. 네. 이런 거가 좀 더 생기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레벨 테스트를 어렵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레벨 테스트가 좋은 거죠? 어떤 레벨 테스트 그리고 레벨 테스트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학원이 레벨 테스트를 좀 이제 10분 잘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아이의 실력을 어느 정도 아이의 실력이 대치동 주변에서 한 중간 정도 간다고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하시면은 어떤 시험을 어떤 학원에 가서 봤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술이라든가 아이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수단의 일부로 이 레벨 테스트를 쓰고 있다고 전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아이의 실력을 정확히 아버님이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감안하시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벨 테스트 보고 나서 네. 어떻게 피드백이 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피드백이 예를 들어서 reading 70점, grammar 60점 이렇게만 오는 데가 네. 대다수죠. 대다수죠. 그렇게라도 오면 다행인 경우가 네. 많죠. 그냥 네. 전반적으로 몇 점 나왔어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오죠. 예. 그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입장에서 그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무슨 뜻이지? 70점이 어떤 의미지?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입지가 네. 어느 정도라는 거야? 이 시험의 평균 점수도 모르겠고 난이도도 모르겠고 이 정도 점수가 나온 아이들이 이제 특별히 변화가 없이 학년이 올라가면은 대체
한 1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전혀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네. 숫자들과 매칭이 안 되죠. 그냥 네, 네. 따로 떨어진 숫자 하나일 뿐이에요. 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런 숫자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라든가 아니면 지금 단점 그리고 장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파다하게 부족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이제 상당수의 학원에서는 이 레벨 테스트 결과 상담을 데스크 행정 보시는 시장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이 문제를 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이거 자기들이 이제 본인들이 풀어보시지도 않고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본인도 이 시험이 어떻게 한 번도 안 풀어본 시험인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잘 알려주겠습니까? 이거는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나 문제 적어도 풀어본 사람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 이 시험 점수가 요 정도 나오면은 이 정도의 개선점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영작을 했다 하면은 이 아이가 틀린 부분이 이런 게 공통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개선을 해야 된다. 요거를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해야지 영어 교육이랑은 이제 뭐 가르치는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분들께서 이제 이거를 상담하시면은 요게 과연 좀 들을 만한 얘기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영어 시험을 보면 레벨 테스트를 딱 보면 리딩이라고 하면 리딩 영어 시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형이. 그죠.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다 틀리고요.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이 푸는 거를 보면 이 아이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문제를 잘 푸는 건지 아니면 어학적으로 뛰어난 건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이팅 시험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라이팅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어느 정도 오냐 이걸 가지고 학원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첨삭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첨삭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걸 보면은 실제로 이 아이가 진짜 아이를 정확히 평가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아이의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본다면은 네. 그런 걸 좀 잘 알려주는 네. 그런 학원으로 가는 게 좋겠죠? 네네.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는데 예, 그게 이제 판단의 척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그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레벨 테스트 일단 봤는데 네.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난이도가 터무니하게 높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테스트를 보고 나서 피드백이 왔는데 문제 유형이라든가 자세한 설명이 없고 라이팅을 썼는데 라이팅에 대한 첨삭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많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학원은 좋지 않다. 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무리하죠. 네네. 감사합니다.